구독, 좋아요. 자, 지금부터는 또 한 분의 대한민국의 내로라는 평론가시죠. 백지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또 자세한 말씀, 논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G7 정상회의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큰 이슈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어렵게 캐나다까지 갔는데 이재명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나고 그리고 지금 귀국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완전히 허물 막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으면 이제 네네. 의전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끝이 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 생각에는 일단 G7에 초청국으로 참석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조율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한 다음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일단 가서 어떻게든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 것이 만약에 예.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G7 참석의 핵심이었다면 네. 좀 더 빨리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G7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미 다 만났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멜로니 총리도 만났고요. 그리고 영국의 스팀 키어스타머 총리도 만났고 프랑스 대통령이랑도 마크롱이랑도 만나고 일본 이시바 총리랑도 다 만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각국들은 회원국이기 때문에 회원국들끼리 정상회담은 했었고 예. 이제 오늘 이제 17일이죠. 현지로는 이제 내일인데 내일 이제 초청국들까지 참석을 하는 확대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확대 회의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회담을 좀 이끌어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확정되어 있었더라면은 이렇게 우왕좌왕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고, 예, 다만 한일 정상회담은 또 예정대로 내일 이루어진다고는 하는데. 예. 한일 정상회담이 내일인 걸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도 확대회의 이후에 조율을 좀 해볼 생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무산이 되었고 애초에 확정된 바가 없었던 것인데 마치 확정된 것 같은 인상을 국민들에게 잘못 줬던 것이 저는 잘못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텐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또 이제 반일 감정이나 혐일 감정 같은 것들로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인 설마요. 이득을 늘 예. 챙겨왔었는데 또 이 자리에서 뜬금없이 무례할 수 있는 발언을 혹시나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굉장히 국제정치 부분에 있어서 무지하신 분인 것 같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언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좀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진짜 외교는 얘기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외교는 항상 내가 상대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생각하면서 발언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내 정치야 그 정치인 한 명 혹은 뭐 지지자들 그 국내외에서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런 외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앞선 윤석열 정부 때나 뭐 잠깐 저희가 영상도 봤지만 또 문재인 정부 때하고도 비교해봐도 이번에 의전 받은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이거 코리아 패싱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근데 저는 이게 주체국가 의전 성향에 좀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 뭐 원주민이 나왔다 이런 걸로 조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주민은 다른 나라 의전할 때도 나오기는 네, 다 했기 나왔습니다. 때문에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소규모로 이번에 캐나다는 의전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전이 워낙 논란이 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함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주체 국가 측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향에 있어서 먼저 G7에 참석하면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하면서 K-민주주의의 가치를 뭐 알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놈의 K-뭐뭐 같은 이야기 국민들이 참 부끄러워하십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를 함에 있어서 실용적인 외교를 함에 있어서 언제까지 스스로 자의식 과잉에 빠져가지고 그런 정신승리 망상 속에 빠져서 어떻게 외교적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K-민주주의라는 단어에 G7에 참석한 회원국 초청국 아무도 관심 없을 것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존주국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짜.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 정치의 종족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나라에서 봤을 때 저런 발언 아마 모르고 있겠지만 모르는 게 더 다행이라는 생각이 모르는 게 들지만 다행입니다. 예. 굉장히 유아퇴행적인 발언이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조금 경악스러웠고 그렇기 때문에 도착을 해서 의전을 받는 과정도 보다
무엇보다 볼품없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인지를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우리나라가 외교를 함에 있어서 미국의 중점을 많이 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마치 미국도 우리나라를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정신 승리하거나 희망 고문하는 식의 태도로는 외교적인 이익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제발 좀 이재명 정부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판문점 3초 컷으로 우리가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면이 또다시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바이든하고 어깨 동무하고 그 백악관 그 만찬장에서 너무 분위기를 갖다가 완전히 잘 만들어 놓는 바람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이 정도야라고 국민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면 책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G7 이번 정상회의 참석 참 기대에 여러모로 한참 못 미쳤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자들이 이 비행기에서 G7 정상회의 이 관련 질문도 얼마 없었고 국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민생지원금 문제를 갖다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하던데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19일에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이 민생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런 이름이던데 이걸 뭐 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참 그래요.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단한 정상회교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홍보를 하든 모두 허황된 말이라는 것들 국민께서는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당장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의원부터도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고 정부가 진용을 꾸리는 것도 굉장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워딩 자체가 저는 언어도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항상 조어를 통해서 프레이밍을 하는데 과연 지금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기본소득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기념으로 국민 세금으로 국민들께 또 생색내고 기분 한번 내는 현금 살포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민생 회복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또 선별과 보편의 문제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런 현금 살포를 지금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과 보편이라는 프레이밍을 씌워서 마치 지금 회복지원금을 이제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현금 살포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를 해놓고 선별과 보편으로 논쟁거리를 만든 다음에 결국에 원하는 대로 본인들이 보편 지급도 할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보편적으로 뭔가를 하겠다. 보편이라는 단어도 저는 싫습니다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뭔가를 할 거라면 납세자 전원을 대상으로 차라리 25만 원 감세를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세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국가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군요. 네, 전 국민 25만 원이라는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면서 돈 뿌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지금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25만 원씩 일괄 감세를 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25만 원 결국에 국민들이 세금 낸 것도 돌려받는 거고 이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또 선거철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랬거든요. 코로나 핑계로 선거철마다 계속 현금 살포했었는데 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 세대가 또 나중에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말 취지를 생각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뭐 소득세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전원 25만 원 차라리 감세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별복지라는 단어, 보편복지라는 단어 굉장히 오남용되고 있는데 이 선별복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이렇게 현금 살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보편복지든 선별복지든 현금 살포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쓰여야 할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의료복지나 이런 혜택에 있어서 차등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함부로 단어들을 좀 남용하는 것도 언론에서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지원 대변인께서 차라리 감세를 해라 그랬더니 댓글창에서 와 감세는 정말 찬성이다 하면서 굉장히 동의하시는 공감하시는 그런 댓글들이 쫙 달리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그게 물가 상승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지역 화폐든 뭐든 간에 다 그 전체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감세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게 맞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확한 그런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를 그냥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지금 민주당이 180석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금 모든 법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건데 네. 그렇게 강력한 민주당이 지금 더 찐명, 더 완전히 그냥 똘똘 뭉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짜여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참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네네. 아주 강력한 여당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한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확실히 정치력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 당에 비해서 우위에 있고 정당 체계도 훨씬 저는 선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여당이라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맞고요. 정부 초기 여당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연 그렇게 했는가를 돌아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모적인 언쟁으로 당력, 정치력 다 소모했거든요. 근데 그것 하나 제대로 기강을 잡지 못해서 감정 싸움하고 그런 것들이 노출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질리게 만드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철저히 가치 중심입니다. 이게 예. 우리가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좌파 정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명확한 가치에 대해서 충성하는 인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이야기하자면 가치 공동체가 맞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예. 김병기 의원은 굉장히 강공으로 나설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 초기 여당으로서 원내에 있어서도 아주 공세적인 인물을 이들이 선택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싸울 인물들을 전면에 지금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을. 네,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명 행사 공천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출신인데 예. 내가 이재명의 블랙요원이 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 만큼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인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인물이 원내대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뭐 다른 일부 논객들은 그냥 조롱하거나 웃거나 비하하시던데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일단 원내에서 숫자로 일단 밀리잖아요. 예. 밀리는 상황인데 그들은 가치 중심으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세를 계속 퍼붓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를 가지고 있을 때도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친명이라는 단어가 욕이나 비하나 멸칭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 내부에서 이를 일종의 훈장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도 뭐 정청래 의원이 확정이라더라 얘기가 있지만 예. 친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박찬대 의원도 이제 당대표 출마를 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정청래 의원은 이제 본인 SNS에다가 이재명의 친구다 뭐 이런 걸 어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친명이라는 것이 그들은 일종의 긍정적이고 훈장인 것처럼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지금 친윤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비하의 단어로 소비를 했는가를 생각하면 참 아하.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심지어 지금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정치 인생과 함께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가 굉장히 공고합니다. 어허. 이게 우리가 마냥 우습게 비하하고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세력이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예. 대통령을 당선시킨 기존의 정치인들을 가지고 이제 향해서 뭐 친윤이다라는 프레이밍을 씌우고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자체적으로 비하를 해왔기 때문에 예.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왔을 때 마치 지리멸렬된 것이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만큼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박찬대 의원, 정청래 의원 저 두 분이 앞으로 당대표가 둘 중에 한 분이 될 확률이 지금 가장 높은데 높죠. 누가 되든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만큼 또는 그보다 더 그 이상으로 공세적이고 단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형소법 개정안 같은 거 통과시켰죠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이제 아무렇지 않게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당 대표까지 되게 된다면 그 자체가 확장이 되어서 민주당 전체가 지지하는 의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위험한데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은 정말 스스로 만든 승리도 지켜내지 못하고 계속 패배만 해왔는데 예. 과연 저렇게 폭력적이고 공세적인 세력에 대해서 이길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되물었을 때 좀 막막하다라고 보시는 당원들이 많거든요. 일단 송원서 원내대표 그 딱 취임하고 나서 바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법사위원장 자리 우리가 받아내겠다 뭐 이렇게
협상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모습 보면 어느 정도 좀 투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좀 있는데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제 경제정책 분야 전문가다라는 전문가죠. 평가도 예. 받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민생에 집중하겠다, 정책 분야에 집중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앞으로 공세적인 민주당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사실은 여당이 방어 역할을 하고 네.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세 역할을 해야 돼요. 공격 원래는 역할을. 그렇죠. 네, 그렇게 예.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정부 초기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여당인 민주당이 공세적인 역할을 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수세에 있어서 방어를 하는 이 구도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예, 보고 예. 있어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원내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승기를 잡고 프레임을 이제 뒤집어 나가는 과정들이 좀 저는 필요해 보인다. 이런 예. 기본적인 포지션 세팅부터 다시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인사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네. 건 이제 당내 인사도 분명히 원내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또 있고요. 네. 물론 뭐 당대표가 이제 새로 뽑히게 되면 당대표가 또 행해야 되는 그런 인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표와 원내대표 두 사람이 만들어낼 그 인사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요. 일단 원내 관련해서도 원내 지도부도 아직 이제 아직 명단이 확정이 된게 다 아무것도 나온 없나요? 게 분위기 없기 나오는 게 없나요? 때문에 네, 예. 지금 뭔가 예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비대위 체제로 음. 갈지 뭐 전당대회가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예. 이제 그런 키를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주고 계신 것이고 그 음흠.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만 개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남용하는 측면이 우리 당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성취를 만든 사람은 크게 보진 못한 것 같아요. 행정적 성과라거나 예. 법을 만들어서 입법적인 성취라거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지율 21%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다양한 계파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한 관점에서 의견들을 내놓으신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제가 한 1, 2주 정도 좀 쉬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켜봤더니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지율 21%가 말하는 의미는 무관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밉고 싫은 것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인데 예, 예. 지금 국민의힘이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사설을 냈었는데 4050에게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설을 봤는데 저는 이게 철저하게 틀린 사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050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득권 세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1020, 30인 자유세대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당을 쇄신해 나가야 미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1020, 30 그리고 60, 70, 80, 5060, 70, 80의 의견들이 다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그래서 예.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굳이 또 이미 기득권 세대인 4050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저는 그건 개혁의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맨날 개혁 이야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남 비하를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영남 무슨 당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어쩐다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영남 비하를 하신 덕분에 영남도 더 이상 저희의 텃밭은 아닙니다. TK나 PK 지역을 봐도 그렇고요. 더 이상 텃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 영남을 비하를 해봤자 그냥 집안 뿌리만 계속 뽑히는 겁니다. 부산에서 지지율 보셨잖아요. 네네. PK 지역 지지율 보셨잖아요. TK 지역 지지율 보셨잖아요. 하지만 호남은 어떻습니까? 호남은 90% 이상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예. 있는데 계속해서 영남을 비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결과는 영남을 잃는 것뿐이지 영남을 비하한다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 정치 선배님들이라면 영남 비하를 입버릇처럼 하시는 것은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남에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100%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PK 같은 지역은 이제 거의 우리가 밀리는 지역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4대6 싸움은 충분히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위기감을 인지를 한다면 우리의 뿌리였던 영남부터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언어를 굉장히 남용을 많이 합니다.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남용을 하는데 경기도와 서울이 다르고 서울 내부에서도 지역별로 성향이 다르고 많이 다르죠. 경기도도 북부
북부 남부가 다르고 서부 동부 다 다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로 그 지역의 맞춤형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싸잡아서 수도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텃밭부터 굉장히 그들이 세력화를 해놨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텃밭부터 읽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영남 비하한다고 거기서 저희를 지지해 주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들을 좀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 수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면 기득권 세대인 4050 세대가 아니라 자유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인 1020, 30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정체성을 바로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아주 정확한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1020, 30 세대의 마음이 지금 민주당은 우리의 미래를 갖다 지금 망가뜨리는 그런 정당이다라는 걸로 굉장히 많이 흔들어져 있고요. 남성들은 이미 많이 넘어왔고 이제 1230 세대의 여성분들도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민주당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 뭐 전에는 국민의힘이 싫어서 이쪽을 좀 지지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것 같다는 걸 좀 깨달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의 승리의 기운을 입었던 지방선거 때도 그랬는데 네. 사실 2030 여성의 3분의 1은 예. 우리 쪽 지지자로 이미 확실한 우리 쪽 지지자고요. 그 남성의 3분의 1은 또 반대쪽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2030 남성이라고 모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인 것처럼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2030 여성, 1020, 30 여성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함부로 얘기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뒷땅을 차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긴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실 민주당도 지금 답이 없어요. 민주당도 계속 찐명 일극 체제로 이렇게 가면 이재명이 물러난 다음은 그다음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일극 체제의 단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들이 이제 가치를 중심으로 묻혔다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하신 건데 우리 보수 쪽에 훨씬 좋은 가치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보수의 좋은 가치를 민주당이 자꾸 흉내를 내서 자기네 거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바꿔가고 있고 뺏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하게 만들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좋은 것이요라고 국민들한테 잘 설득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가치를 내세우고 잘 지키고 있는 젊은 세대를 키워서 그 사람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진짜 뭐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와 그리고 새로 뽑힐 당대표께서 좀 미래 길게 이재명 체제는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긴 호흡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참 예. 말씀하신 바에서 공감이 되는 게 우리의 가치를 그들이 빼앗아가고 있다 하셨는데 뭐 이재명이 보수다 이런 식으로 선거 때부터 굉장히 그들이 홍보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 이재명이 지금 증권거래소 가가지고 시장경제의 가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잘 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했던 제도 개선을 이재명이 해버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위기감을 좀 가지고 우리가 가치 중심으로 좀 쇄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뭐 백지원 대변인이나 그 전에 나오셨던 뭐 양일국 평론가님이나 뛰어난 분들은 보수 진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좀 더 키우시란 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힘에서 좀 잘 키워서 활용해서 전략도 좀 짜시고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계속해서 좀 전 국민에게 홍보를 좀 하고 그런 전략을 쌓았다 보면 하나씩 진짜 쌓다 보면요 결국에는 뭐 누가 뭐래도 민주당은 사기꾼 정당이고 그래도 국민의힘은 진짜 진실된 정당이라고 좀 보수가 진짜라고 온 국민들이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성급하게 서두를 싸움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백지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한번 좀 쭉 국내 이슈들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예, 실롱님 10년간 국힘 모습 보면 정신 차리는 것보다 민주당이 보수를 배우는 게 빠를 것 같다. 참 뼈아픈 그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진짜 뼈아프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지원 대변인의 이런 외침들 저희 펜앤마이크의 외침들 잘 좀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지원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 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